안녕하세요. 이 책을 구입하시기 전에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응형 웹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서 사이트 레이아웃을 다르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사이트는 지금 PC용 레이아웃인데요. 첫 화면에는 이제 풀스크린으로 배경이 채워져 있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중간에 캐러셀이 들어있고 5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 형태의 콘텐츠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부터 영역을 보면 왼쪽에 공지사항, 오른쪽에 간단한 내비게이션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럼 이 똑같은 사이트인데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중간에 캐러셀이 있던 부분에서 캐러셀 부분은 빠지고 제목만 나와요. 그리고 5개씩 표시되던 이미지는 하나씩 표시되고요. 사각 영역도 다르게 좀 더 간단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맨 밑에 왼쪽에 공지사항 있고 오른쪽에 내비게이션 아이콘이 있었는데 위아래로 바뀝니다. 이러한 것을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 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웹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미디어 쿼리예요. 이 미디어 쿼리는 CSS3에 있는 속성인데요. 방금 보신 이 사이트에도 미디어 쿼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 바에 대해서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디어 쿼리 소스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골뱅이 미디어 이렇게 해서 미디어 쿼리가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쿼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바일과 태블릿, PC에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반응형 웹을 위한 레이아웃 중에는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는 원래 그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를 보시면요. 왼쪽과 오른쪽에 다양한 크기의 사각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화면 크기에 따라서 접속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넓은 사이트, 그러니까 PC 크기의 화면일 경우에는 왼쪽에 파란색 영역이 있고요. 오른쪽에 작은 영역이 이렇게 4개씩, 그리고 중간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태블릿 크기로 줄여보겠습니다. 태블릿 크기로 줄이게 되면 파란 영역, 왼쪽에 있던 파란 영역이 상단 위로 올라가고요. 오른쪽에 있던 작은 사각형 영역과 중간 크기 영역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모바일 크기로 보면 어떨까요? 자, 모바일로 접속을 한다면 파란색 영역은 그대로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오른쪽에 있던 작은 사각형 영역은 탭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플렉스박스라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플렉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사이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박스를 이용해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드는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 사이트들은 사이트 전체에 이미지나 동영상이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를 보시면 화면 전체가 커다란 이미지로 배경이 채워져 있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동영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풀스크린 배경이라고 하는데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풀스크린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풀스크린 화면과 함께 자주 볼 수 있는 게 패럴렉스 스크롤링이라는 효과예요. 이 사이트는 처음에 딱 접속을 하면 화면 전체에 배경이 깔려 있고 가운데 이제 텍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뉴가 없어요. 보니까 화면 하단에 마우스를 스크롤 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겠습니다. 한 화면이, 그러니까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한 화면이 통째로 화면 단위로 스크롤이 됩니다.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볼까요? 페이지 전체를 스크롤로 이동하는 게 요즘에 많은 대세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움직일 때마다 순식간에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시차를 다르게 해서 뭐 스크롤하는 속도라든지 스크롤하는 방향을 다르게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것을 패럴렉스 스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럴렉스 스크롤링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만드는 방법도 설명드릴 것이고요. 웹 폰트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웹사이트에서 아무리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더라도 그 글꼴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글꼴이 예쁘게 표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웹 폰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웹 문서와 함께 사용한 글꼴 정보도 같이 인터넷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사이트에는 이미지나 뭐 동영상, 텍스트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웹 폰트, 그 글꼴 정보도 다운로드를 하게 돼요. 제작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글꼴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그것을 웹 폰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다음에 보시는 이런 글씨들은 우리가 일반 윈도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폰트들이거든요. 이 폰트를 이 유니세프라는 이 사이트에서는 함께 웹에다 올려놨어요.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세프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이 이미지들과 함께 글꼴 정보도 다운로드 돼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형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웹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CSS 기법도 필요하고 jQuery도 필요하고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이 책에서는 부트스트랩이 어떤 프레임워크인지 설명할 것이고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한번 훑어보고 나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쉬워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6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최근 웹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웹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